저는 처음으로 혼자 장을 보러 갔다가 카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두부를 집으려다가요. 두부 한 모가 얼마인지 몰랐어요. 어릴 때부터 냉장고에 항상 있던 건데 그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26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두부뿐만이 아니었어요. 계란 한 판, 참기름, 간장, 화장지. 집에 항상 있던 것들이 그냥 있던 게 아니었다는 걸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알게 됐습니다. 그때는 그게 이렇게 오래 마음에 남을 줄 몰랐어요. 독립을 한 건 취직을 하면서였습니다. 회사가 서울이었고 부모님은 부산에 계셨어요. 처음엔 기대가 컸습니다. 내 공간이 생긴다는 것, 내 시간이 생긴다는 것, 아무도 몇 시에 들어왔냐고 묻지 않는 삶. 원룸 계약을 하던 날 설레기까지 했어요. 짐을 옮기고 가구를 맞추고 처음 혼자 자는 날 밤에 괜히 좋았습니다. 그 기분이 오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퇴근을 하고 들어와서 저녁을 차려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집에 오면 밥이 있었거든요. 항상요. 늦게 들어와도 뭔가 있거나 없으면 엄마가 뭐 먹었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 원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생수 2병이랑 편의점에서 사온 캔맥주가 전부였어요. 저는 결국 그날 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와서 먹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기다리면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배고팠고 먹어야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이어질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동안 저는 제대로 된 밥을 거의 해먹지 않았어요. 편의점 삼각김밥, 냉동볶음밥, 배달 음식. 처음엔 그게 자유롭게 느껴졌는데 어느 날부터 그냥 귀찮아졌습니다. 먹는 게 귀찮아진다는 감각이 처음이었어요. 집에서는 밥이 그냥 됐으니까요. 제가 신경 쓸 게 없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노동 위에 있던 건지를 직접 해보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건 독립하고 2달쯤 됐을 때였어요. 일요일 오후였고 저는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진동이 왔고 엄마였어요. 받았더니 밥은 먹었냐고 하셨어요. 저는 먹었다고 했습니다. 뭐 먹었냐고 하셔서 그냥 뭐 사 먹었다고 했어요. 잠깐 침묵이 있었고 엄마가 요리 어렵지 않으니까 해먹어라 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갑자기 엄마가 하루에 밥을 몇 번 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이었어요. 거기에 반찬 준비, 설거지, 다음 끼니 생각. 그걸 제가 집에 있던 20여 년 동안 매일 하셨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끼도 직접 차린 적이 없었어요. 설거지도 자주 안 했고요. 당연한 것처럼 먹고 당연한 것처럼 그릇을 내려놨습니다. 그 생각이 일요일 오후 햇빛이 드는 원룸 침대 위에서 났어요. 이상하게 오래 누워있게 됐습니다. 한 번은 감기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독립하고 처음으로 아픈 날이었습니다. 목이 따끔따끔하더니 저녁부터 열이 났어요. 약을 먹어야 하는데 약이 없었고 약국은 이미 문을 닫았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아프면 어떻게 됐는지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맡에 약이랑 물 한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 챙겨두신 건지도 몰랐어요. 자고 일어나면 그냥 있었거든요. 그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아파서 혼자 누워 있으면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날 밤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딱히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감기 걸렸다고 했더니 엄마가 약은 먹었냐고 하셨어요. 없다고 했더니 왜 약을 안 갖다 놨냐고 하셨고 저는 웃었습니다. 아프면 뭘 챙겨 먹어야 하는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죽이 좋다는 건 알았는데 죽을 어떻게 끓이는지 몰랐고 엄마가 전화로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메모를 했습니다. 쌀 씻어서 물 많이 붓고 약한 불로 오래 끓이면 된다고요. 너무 단순한 거였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습니다. 저는 조금씩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창한 게 아니라 계란 프라이, 김치찌개 그런 것들부터요. 처음에는 간이 이상하게 됐고 몇 번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김치찌개를 끓이다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간이 왜 안 맞냐고 물었더니 돼지고기 먼저 볶았냐고 하셨어요. 안 볶았다고 했더니 그래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끓였더니 훨씬 나았어요. 그때부터 요리할 때 자꾸 엄마한테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이 재료는 얼마나 넣는 거냐고. 엄마는 항상 받으셨고 설명해 주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면 생각이 남았습니다. 엄마는 이걸 누구한테 물어봤을까? 시집을 오셔서 처음으로 밥을 차리실 때 누가 이걸 알려줬을까? 그런 걸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엄마가 원래 다 아는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명절 때 내려갔어요.
연휴라 오랜만에 집에 갔는데 부엌에서 엄마랑 같이 전을 부쳤습니다. 원래는 옆에서 먹기만 했는데 그날은 괜히 같이 하고 싶었어요. 엄마 옆에 서서 반죽을 부어보니까 모양이 잘 안 나왔습니다. 엄마가 웃으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셨고 손을 잡아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 손이 뜨거운 팬 가까이에서 익숙하게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한 손인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전을 먹으면서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는 하루가 어때요? 뭔가를 기대하고 물은 게 아니었는데 엄마가 잠깐 멈추셨어요. 그냥 그렇지 뭐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뭔가를 다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물어보지 못했어요. 물어봤어야 했는데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버스가 달리는 동안 계속 엄마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엄마는 뭘 하고 계실까? 저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셔서 빈 그릇들을 치우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하시고 남은 전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 끼니를 생각하실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버스에 앉아 있는데 엄마의 하루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게 그날 처음으로 실감이 났습니다. 독립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요리를 꽤 할 수 있게 됐어요. 두부찌개도 끓이고 나물도 무치고 제법 챙겨 먹습니다. 그게 대단한 게 아닌데 스스로 조금 뿌듯한 날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이 정도로도 뿌듯한데 엄마는 이걸 수십 년을 하셨구나. 지금도 가끔 요리하다가 전화를 합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요. 엄마는 항상 받으세요. 설명해 주시고 잘 됐냐고 물어보시고 됐다고 하면 잘했다고 하세요. 그 짧은 통화가 지금은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정보를 얻는 전화였는데 지금은 뭔가를 확인하는 전화 같아요. 여기 있다는 것, 잘 있다는 것, 아직 연결되어 있다는 것. 오늘 저녁에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간이 잘 됐어요. 먹으면서 잠깐 엄마 생각을 했습니다. 별말 없이 전화 한번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밥 먹었냐고 물어봐야겠다고요. 이번엔 제가요.